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화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남 3구 매물 증가량 보이시죠? 그림이 우상향입니다. 여기서 강동구만 보조측입니다. 여러분, 이 강동구만 보시면 노란색이죠? 이쪽이 이제 강동구인데, 그동안 서초, 강남, 송파 3구만 넣었었는데 제가 오늘부터는 강동구, 강남 4구로 해서 넣겠습니다. 보면 이제 강동구도 2545개에서 3199개로 많이 늘었어요. 다 늘었습니다. 하여간 보시면 이 좀 특이하죠, 여러분? 그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매물은 어떻게 또 늘어날까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볼까요? 이건 이제 마용성입니다. 마용성도 똑같아요. 그림이 큰 뭐 무리는 없고, 이건 이제 용산이 이제 보조측인데요. 용산이 이제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인데 붙임은 있죠. 물건을 뺐다 넣었다 하는데 결론은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사이에서 간 사람들이 이제 제가 볼 때 물건 빼가지고 아마 좀 비싸게 사지 않을까. 이때 갔어야 좀 싸게 사겠죠. 이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제가 볼 때 이 시장 상황이 매물이 계속 늘어나는 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이 그래요. 제가 다 체크해 봤는데 이걸 다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훑어보고, 그 중에 이제 마용성하고 강남 4구만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시장을 한번 또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3월 12일 시장 현황 팩트입니다. 자, 금리, 환율, 물가 상승 우려. 그래서 미국 은행 16위 파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실제로 좀 큰 은행이 파산했어요. 파산해가지고 시끄러운데 제가 볼 때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바젤 3라고 이제 시장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웬만한 은행들이 이제 대비책이 있고, 이것도 절차를 보니까 뭐 금세 마무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단 환율도 많이 올라갔고, 우리가 이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제가 볼 때는 이 현상이 자꾸 간간히 터지잖아요. 1324원이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1400원 가면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올 한 해는 뭐 조급해하지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의 금리 역전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외화 유치 그전에 없었어요.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실게 그때는 우리가 경제 상황이 좋았습니다. 소득이 늘고.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 위기 상태였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올라가는데 우리는 계속 좋아지고 있을 때예요, 경제가. 그리고 아시는 바같이 뭐 반도체라든지 전자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이든지 막 좋을 때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외화 유출이 될 이유가 별로 없죠. 경제가 우리가 튼튼하니까, 계속 발전할 것 같으니까. 뭐 해외 자본들이 우리 주식을 샀다, 올라갈 일이 많잖아요, 그죠? 금리하고 상관없이 경제 펀더멘탈이 좋았었죠. 그러나 이번엔 좀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율 뭐 걱정 없다, 뭐 공무원들이 언제 일 터지기 전까지 뭐 위험하니까 준비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이게 내일 월요일 날 아마 주식시장도 좀 하락할 것 같고요. 1324원에서 더 올라가면 이거 조금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은행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업체들, 스타트업 업체들 대출해 줬다가 회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금 경제로 이렇게 된 건데, 우리도 뭐 직접적이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좀 안정적인 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거래.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는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봐도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 늘어난 팩트를,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특례보금자리론 효과도 있고, 또, 규제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점은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매물이 증가하는 현상이 참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거래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9억 이상의 주택은 거의 없고요. 조금 있긴 있는데 다 9억 이하의 주택이 좀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시장이 좀 특이한 현상이다 말씀드리고, 추세를 보니까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니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두 달 정도 뒤면 정리될 것 같다. 안 빠르면 3월에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사항은 뭐냐?
6대 강역시의 매매하고 전세 가격이 다 하락이 확대가 됐어요. 이게 뉴스에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 부동산의 보도에는 나와 있는데 조그맣게 데이터로 쓰니까 일반 분들이 잘 못 보실 거예요. 6대 강역시가 다 매매 가격 전세 하락이 확대됐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혼조세라고 보이겠죠. 자, 부도난 은행 얘기입니다. 주식이 300불 가다가 이게 SV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약자인데요. 실리콘밸리 뱅크인데 주식이 300불 가다가 100불 가다가 40불 되고 정지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스타트업에다가 이제 대출하는 회사인데 스타트업들이 이제 코로나 때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으니까 그 회수가 잘 안 되니까 신용이 좀 강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좀 돌리려고 그동안 했던 국채. 근데 금리가 인상되면 국채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간 만큼 손실을 봐요. 그래서 손실을 보게 됐어요. 이렇게 좀 어마어마한 액수를. 그래서 이제 이 자산 매각 전에 요 신주 발행 요거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둘 다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소문이 안 좋게 나니까 바로 뭐 대규모 인출 사태 벌어지고 12시간인가 24시간 만에 금융보호혁신국, 우리나라 보면 금융위 같은 데 있죠. 거기서 은행 폐쇄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바로 연방예금보험공사, 우리 말하면 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같은 데서 FDIC라고 그래요. 여기 로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거를 파산 관제인으로,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에서 인수를 할 수도 있고 인수하는 과정을 뭐 연결할 수도 있겠죠. 하여간 문제가 터진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25,000불을 원고무장 하는데 여기에 이제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업체들이 많이 돈이 들어간 데들 문제가 되겠죠. 더 아이러니한 건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도 여기다 몇천억 투자해가지고 아마 손실 볼 것 같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글로벌 위기는 항상 한국에 영향을 미쳤어요. 뭐 이런 말 들으셨잖아요. 미국이 기침하면 감기가 걸린다. 근데 요번에는 그 정도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본들이 분위기가 안 좋고 이러면 어디로 갈까요? 안전자산으로 다 가잖아요. 그럼 안전자산에 가게 되는 건 외환 유출인데 우리 금리 동결한 바람에 지금 외환이 변동성이 많은데다 이것까지 터졌으니까 다들 자기 앞길 막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남 신경 못 쓰잖아요. 그러면 부채가 많은 것들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리도 인상되는 분위기, 주가 하락은 있을 거고 원화 하락은 더 높아질 거고, 원화 하락이 높아지면 환율이 상승하니까 수입 물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 물가 올라가요. 그럼 한은행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한은 고민에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고민이 더 커질 겁니다. 아까 내일부터는. 근데 다행인 거는 그나마 바젤3가 올해부터 시행돼가지고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대규모 은행들은 이제 체력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전같이 막 전 세계가 동시에 뭐 되게 선진국들이 이런 일은 없을 거고 신흥국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시장 상황 볼게요.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28,000개까지 늘었는데 전국으로 여러분이 아시기에 여기 평균이 5만 건이에요.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근데 이 물건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 중에 40% 정도가 3억 이하 집들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이걸 가지고 좀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멉니다. 5만 대까지 와야 되는데 이때까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가 이제 이 점까지 오려면은 정말 이 추세로 쭉 와야 되는데 3월달 들어서면서 2월 말부터요 갑자기 거래가 약간 소강 상태로 바뀌는 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봐야겠지만 한두 주 지나면 이제 완전하게 좀 시장 보일 것 같아요. 자, 3월 10일인데 경기도 아파트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한 7,000개까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차 저항선을 뚫기 직전이에요. 근데 아마 2월 달에 뚫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에도 쭉 올라갈 텐데 여기까지 가야 이제 같은 거죠. 하락이 멈추는 거죠. 멈추는 건데 그러면 그때쯤이면 특례보험자리론이 소진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효과에서 보시면 서울시 아파트도 경기도보다는 좀 덜하죠. 경기도가 워낙 물건도 많고 하락한 게 많다 보니까 또 금액도 좀 작으니까 특례보험자리론 9억 이하에 해당되는 게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많이 소진이 됐고 서울은 그것보다 좀 약하죠. 좀 뭔지 모르지만 한 1,900건, 2,000건까지 간 것 같고 잘하면 3,000건까지도 갈 것 같아요. 2월 달에. 근데 3월 달에는 좀 꺾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 가다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일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같이 보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게 1월 달에 말씀드렸던 건데 1월 거래량이 증가할 때 1월 셋째 주 언론기사 주의해라 하락 전환 역부족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1차 저항선 이게 그때 쓴 겁니다. 한 4, 5주 전 거 한번 보세요. 제가 방송한 거 똑같이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다시 써놓은 건데 1차 저항선 하방 위치 2월 3월 거래량 증가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도 그 이후 약세 후 재하락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조급하지 마시라고. 여기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자, 이거 그림 많이 보셨었잖아요. 2월 24일까지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 분위기예요. 하락이 많잖아요. 정말 많았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특례보금자리론. 이때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던지면서 올라가려는 힘이 요 앞에부터 벌써 좀 있었어요. 그죠? 1월 14일부터 13 대책으로 좀 올라가려고 애쓰다가 이 중에 뭐 제가 볼 때 허위 거래도 있다고 봐요. 갑자기 6, 7억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물론 예전에 그동안 거래 안 했다가 된 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예전에 영끌 시절에 작전 세력들이 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밑에는 틀리죠. 그러나 이거 실거래죠. 하락한 거는. 자, 그럼 보시면 여기까지 2월 초까지 하락을 항상 많다. 여기서 갑자기 약간 힘겨루기를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느낌이고 2월 말에 되면서 계속 애쓰려고 보도도 나오고 기사도 많이 나오니까 계속 애를 썼지만 똑똑한 우리 수요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하락단 거래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호가들이 올라갔겠죠. 그러면 이제 2월 말까지는 잘 갔는데 3월이 벌써 10일이 지났어요. 뭐 2, 3일 지나면 보름이잖아요. 그러면 3월의 어떤 흐름이 이 추세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약간 거래량이 감소하는 분위기로 바뀌잖아요. 그거부터 느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10일까지 뽑은 거예요. 제가 이거 색깔을 좀 바꿨습니다. 그럼 아까가 어디였냐? 아, 여기 잘렸네요. 여기였습니다. 여기. 막 분위기 바뀌는 거 같다가, 밑에가 잘렸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3월 12일까지 뽑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좋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막 여기 좀 약간 소강 상태 보여주다가 갑자기 막 사고 팔고 막 해요. 이거 좀 몰렸죠? 몰려서 피크를 가는 것 같다가 3월 들어서부터 드디어 이제 호가가 살짝 올라가니까 수요자들이 뚝 끊기죠. 갑자기. 그리고 하락거래 쪽으로 그림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거래가 약간 소강 상태를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고 나면 지금 매물이 증가한다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이 주면 이쪽에서 이렇게 놀지 않을까. 7대3 정도로 8대2나 좀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이 이제 3월 22일 날 또 있잖아요. 미국이. 그 영향 때문에 아마 시장이 약간은 진정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확대해 보면 이렇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이제 0인데 여기가 상승이고 여기가 하락인데 월등히 많잖아요. 7, 80%.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구매를 하셔야죠. 매수를.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불안감에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발품을 파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봤던 건데요. 주황색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죠. 뭐. 자, 보시면 그림에서 그림 전체가 어때요? 막 가다가 올라가는 느낌이 있으면 여기 설날이었구나. 이때 설날이었고요. 막 가다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호가가 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톱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 여기 막 올라가다 또 멈추고.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는데 임계점이라는 신호들을 다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가 정해진 거예요. 예전처럼 쭉 올라가기 힘든 시장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그 이유입니다. 특히나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17조, 18조 소진됐거든요. 거의 45%. 그리고 그거 이제 없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시장 바뀌겠죠. 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0.5 선을 넘어 이 안에도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고, 여기 한 이 안에 계속 하락인데, 하락폭이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매매 가격이 전체적으로. 그쵸? 줄었지만 여전히 0.2대다. 0.1에도 50주면 5, 20, 한 10%, 15% 빠지죠. 이게 쭉 간다라면.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라면 멈추겠죠? 멈추고 올라가냐? 제가 볼 땐 좀 이렇게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10%는 충분히 빠지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월 2주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전세 동향 볼까요? 전세 동향 어떤지. 자, 전세 동향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매보다 훨씬 하락폭이 깊어요. 그쵸?
많이 축소했다 그래도 여전히 서울 수도권 전국적으로 0.5 밑이에요. 0.5면 25%예요. 전세 가격이 25% 더 내려가는데 주택 가격이 버티겠어요? 10%는 조정을 받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혼족이긴 한데 저는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은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 이건 봤던 거고, 전세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요점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매 하락폭이 지속되고 있다. 6대 강의시.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보니까 대구만 매매 하락폭이 둔화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대구인데 대구만 여기가 하락됐고 나머지 보세요. 매매 가격이 더 줄이질 못하고 대전은 더 하락폭 심화됐고, 근데 보도는 신경이 나오죠. 전국 뭐 매매 가격 하락 축소 아닙니다. 6대 강시는 다 하락입니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대 강시는 이제 서울보다 늦게 시작될 거다.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이거 매매 물량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올려드릴게요. 물량들이 얼마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량들이 주는 데 없습니다. 한두 군데 있던가. 자, 전세가 하락 계속 진행 중. 요즘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 똑같이 전세가 하락은 계속 진행 중. 폭을 줄인 곳도 있지만 폭을 늘린 곳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울산 같은 건 자꾸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죠. 심각하게. 특히 포스코가 공사 안 하는 그 순간부터 심리가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 여전히 이 라인 자체가 인천, 울산 하락 심합니다. 여기는 이 라인 자체 밑에서 돌고 있잖아요. 뭐가? 전세 가격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전세 가격 하락은 매매 가격 하락을 가져온다. 뭐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림 보시면 돼요. 신도시 뭐 비슷합니다. 신도시는 좀 많이 줄였어요. 줄였는데 이거 이제 매매 가격이에요. 많이 줄였는데 대부분이 줄였어요. 근데 안양 동안구가 여기가 확대가 됐어요. 여기가. 자, 여기 이제 성남 분당도 줄이는 것 같다가 확대가 됐어요. 하락폭 매매 가격이. 나머지는 좀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천도 다시 하락.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호가 올리다가 못 버티고 다시 내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수요자들이 계속 붙어줘야 되는데 못 붙어주면 당연히 다시 하락 조정이 폭이 증가하겠죠. 뭐 그런 시장 현황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 파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호가를 높이고 싶고, 매수자분들은 많이 샤프해지셔가지고 이제 함부로 안 사다 보니까 이 추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은 어떤가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밑에서 돌고 있습니다. 0.5 밑에서. 그러니까 말씀 올린 내용을 정리하면 과천 전세 가격이 지금 줄이긴 줄였지만 이게 계속 이어지면 0.5가 이게 워낙 여기가 많이 내려가서 여기가 적게 보이는데 0.5 엄청 큰 거예요. 말씀드린 0.5 50주면 25%예요, 여러분. 매매 가격은 10% 15% 하락 조정 받을 수 있거든요. 100%. 그러니까 요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시장이 쉽게 아직 뭐 반등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시장 상황하고 뭐죠 여러분, 그 은행 부도난 것, 또 환율 변동성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동영상 또 하나 찍어서 뭐 내일이나 모레 올려드릴 텐데, 특례 보금자리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소진되는 거하고 대환대출 비율 다 계산하니까 제가 뭐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한두 달 정도 가면 힘을 잃을 것 같은데 어쩌면 3월 중반부터 힘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호가들을 올리다 보니까, 그리고 매물은 자꾸 나오고 호가들을 올리다 보니까 바쁘거나 조금 뭐 불안감이 많거나 소심한 분들은 지금 사는 거고, 아니면 또 소심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냥 머리 아프니까 조금 뭐 비싼 거 5천 1억 더 주고 가겠다. 뭐 7, 8억짜리에서 5천 1억은 큰 돈이지만 그 고민하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고 판단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최대한 뭐 저렴하게 샀으면 좋겠지만 나름 잘 알아서 하시라 보고, 나머지 보면 이제 70에서 한 75% 분들이 여전히 하락된 거래를 다 잘 찾아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또 지금 계획 있으신 분은 5군데 이상 가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5군데 이상 가라. 제발. 꼭 한두 군데 가지고 나중에 사서 옆집보다 2, 3천 비싸게 사고 이러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양평동의 영등포 뭐 완판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현장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84제곱미터가 7억에서 8억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팔리죠. 기존 시세보다 신축인데 더 저렴하게 분양을 하니까. 그러니까 시행사가 분양을 저렴하게 하면 다 팔립니다. 둔촌60 버벅버벅 될 때도 저 강동 헤리티자이라고 완판이 됐잖아요. 3억 그러니까 싸게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자들이 지금 이제 많이 내려온 지역들에 비교했을 때 봤을 조금만 더 내려오면 수요자들이 이자 부담하고서라도 살 마음이 있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안 내리고 버티는 상황이고, 이게 조금 더 가면 이제 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자들이 지금 사도 그 예전에 이미 영끌 때 많이 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로 살 수 있는 세력은 가능한 분들은 제가 볼 때 지금 벌써 한 50% 정도 소진됐고 50% 정도 더 나가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정리가 되면 다시 데드캣 바운스로 하락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뭐 과다하게 대출 받아서 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쉽게 뭐 상승할 곡선은 아니니까, 또 미분양 물건 많이 나오잖아요. 입주 물량 많고, 그런 거 좀 호흡을 깊게 가지고 보시고, 또 내일 춥대입니다. 한파가 온다니까, 제가 오늘 늦게 좀 방송을 올려서 죄송하고, 한파가 온다고 하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 다음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